주커버그는 reptilian이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쉬운 설명은 주커버그 사진에 누가 합성해놨구나 몇 초면 하거든요. 그럼 reptilian이 실제가 되려면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그 reptilian 상태로 우리가 어떤 해부학적인 증거들을 받아봐야겠죠. 주커버그를 해부해야 된다. 네, 그래서 어떤 과학자도 reptilian에 대한 증명을 시도하지 않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Drum roll please. We got mad scientist. 궤도 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음모론 전문 방송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늘 전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것이 좀 참교육도 조금 저는 열려 있어요. 네. 저희가 특히 음모론 이런 건데 과학 음모론 사실 많이 하진 않고 좀 미국 정치 음모론 많이 다루고 있긴 한데 요즘 좀 과학 음모론도 개소리죠, 진짜. 저희가 뭐 UFO 얘기도 많이 하고 좀 네. 그러거든요. 요 사진이 근데 뭐 실제 실험 중에 찍은 사진인가요? 요게 이제 아마 에스콰이어 그 화보였을 거예요. 에스콰이어 네네. 쪽에서 몇몇 이제 뭐 엘르라든지 화보를 네. 찍자고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진짜 실험실은 아니고. 네, 그럼 저는 사실 화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은 좀 화학도 있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다르죠. 다른가요? 저는 어쩌면 약간 천문우주학이고 이제 물리학 쪽에 가까운데 그럼 좀 아까 만환경 망원경. 예.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DNA 이중나선 구조 있고 뭐 플라스크 있는 거 보면은 화학이나 생명공학 쪽이라서 사실 저랑 조금 먼데 뒤에 저 연기 만드시느라고 되게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걸 딱 불고 찍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맞아야 되니까. 근데 기가 막히게 나왔죠. 부는 거는 그럼 뭐 스태프분이 전담을 이렇게 입으로 해가지고 네, 전담은 아니고 전담은 아닌 거죠? 네, 아마 포그를 만들어내는 일반적으로 이제 글리서롤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고온에서 뿜어내는데 아마 장비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담은 다행이네요. 폐가 좀 아플 수 있으니까. 전담은 또 이제 일산화탄소도 있고. 어쨌든 뭐 음모론 얘기도 좋은데 일단은 그 음모론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 요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시야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를 보느냐보다. 그렇죠. 네. 그 시야적인 부분에 있어서 궤도님이 좀 뭐 과학적 사고 방식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두 분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네. 이미 음모론 맹신자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아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음모론도 흥미가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냥. 그런 건 맞아요. 근데 컨텐츠 소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흥미 있는 게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양한 흥미 있는 요소들 중에 음모론도 그 중에 하나인 거지. 내가 음모론을 정말 맹신하고 이런 분들은 일단 열려 있지가 않아요. 과학자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네, 과학자는 항상 생각합니다. 언제든 나도 틀릴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연구하고 실험하고 검증했는데도 이게 틀렸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어. 그럼 그때 논문으로 게재해요. 전 세계 과학자들한테 혹시 이거에 오류가 있는지를 알아내달라. 그럼 모두가 이제 이걸 다 동의를 하면은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과학의 발전 과정인데 열려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열려 계시니까 사실 좀 오늘 토크는 굉장히 부드러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냥 과학적 사고라는 거는 그냥 뭐 열린 마음을 가지면 된다. 요거인가요? 기본이 열린 마음인데 과학적 사고라기보다 과학자의 자세인 거고. 자세. 오케이. 과학적 사고는 정말 심플한데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네. 약간 어려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 그래서 결과가 뭔지 이거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져보다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음모론도 중간에 어떤 미싱 링크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음모론이 생기는데 이거의 원인이 뭐지, 결과가 뭐지, 이걸 따라가다 보면은 굉장히 또 여러 가지 합리적인 도출에 도달을 하니까 이런 게 과학적 사고고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따져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과학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거를 좀 대입을 좀 해보면은 뭐 reptilian 뭐 요걸로 네. 대입을 하면 좀 어떻게 되는? 원인은 뭐지? 그 reptilian이 뭐죠? 그 도마뱀 인간이 있습니다. 네. 저희 지구에 인간만 사는 게 아니고 도마뱀 인간이 reptilian이라는 있어요? 있다라는 실존을 하고 있고. 이다란 추론. 네, 그리고 이제 이론이죠. 그 원인은 이제 그 인간을 금을 캐가 돼가지고 이제 인간을 만들어 버리고 reptilian 분들이 살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증거도 과학적 증거도 봤습니다. 영상 보니까 얼굴이 막 틀려. 증거가 영상인 거죠. 네, 눈꺼풀이 막 깜빡깜빡하면서. 그 영상의 출처는 어떻게 되죠? 트위터입니다. 네. 트위터? 네네. 어디서 온 거예요? 그 영상은 누가 찍은 겁니까? 그거는 그 유저가 올리지 않았을까요? 그거까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찍은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찍었는지, 어떤 장비로 찍었는지, 우리도 찍을 수 있는 건지 이런 재현성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영상의 진위 여부를 봐야 되고, 출처가
어디서 온지 모르겠는 그냥 영상입니다. 이건 이미 인과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아, 인과관계. 예. 그럼 뭐 파충류 뭐 전문가분이 아까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사진을 보고 확실한 거 아닙니까? 확실하네? 네. 이거는 이미 과학적인 사고는 아닐 거야. 그러니까 저걸 보고 실제로 저 사진을 찍을 당시에 주커버그가 어디 있었는지, 저걸 찍을 당시에 저 눈을 목격한 다른 사람이 있는지, 실제로 저 상황에서 저 눈을 뭐 안과에서 어떤 확인을 한 적이 있는지 그런 것들 따져가야 돼요. 안과 의사까지 불러야 된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사의 전문적 소견이 그냥 합성됐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저것들이 정말 사실이고 주커버그는 reptilian이다 네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쉬운 설명은 주커버그 사진에 누가 합성해놨구나, 몇 초면 하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인과관계상 합성일 확률이 더 높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은 어쩌면 진실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쪽에 좀 기울어지는 거죠. 근데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흥분이 안 돼요. 흥분이 되고 안 되고는 네. 사실은 과학적이진 않아요. 저는 흥분하고 싶어요. 흥분은 그냥 그거는 그냥 개인의 어떤 취향이신 거죠. 세상의 비밀 알아. 저것도 저스틴 비버 씨도 지금 reptilian 눈을 좀 봐봐요. 이게 왜 저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눈이 트위칭하는 분들이 흥분 가끔 안 돼요? 있어요. 네, 흥분이라는 건 이제 개인의 어떤 경험을 기반으로 한 어떤 결과물이니까. 저것도 진짜 예. 사진이 이것도 진짜 사진인 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리자드맨.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야 신기하다, 네. 흥분된다. 그럼 결국은 여기서의 어떤 근거가 예. 오메가 사피엔 본인의 흥분밖에 없다면은 그쵸. 이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좀 더 이게 결정적 단서는 없는데 정황적 단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 어떤 게 있죠? 뭐 UFO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이 막 짐바브웨. 그러니까 실제로 UFO가 딱 억가가 될 수 없게 잡힌 단서는 없어. 근데 지금 몇십 년 동안 뭐 이런 추론들 막 여기서 발견이 됐다, 뭐 내가 납치가 되었다, 좀 이런 정황적 단서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 심지어 이제는 트럼프도 막 UFO 파일 공개하겠다. 네. 밥 라자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뭐 이런 에리아 51에서 이제 컨트랙터로 일을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짐바브웨 사건에 실제로 짐바브웨 아리엘 학교 초딩 몇백 명이 외계인을 봤어, UFO를. 정황적 단서들. 전교에서. 요거는 이거 팩트잖아, 이거는. 모든 그러니까 막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뭐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뭐 이게 뭐 UFO가 뭐 잘못됐다, 절대 아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이게 과학적이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게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따르는 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게 과학적이냐.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우리 사람의 증언 초등학생 100명이 봤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림도 그렸습니다. 몇백 명입니다. 몇백 명. 그리고 근데 100명이 아니야. 이 사람의 증언이 법정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단서예요. 예를 들어 목격자의 증언 때문에 누명을 벗거나 혹은 실제 진범이 가려지거나 하죠. 네. 근데 이건 법정에서의 일이고 과학에서 사람의 증언은 가장 낮은 수준의 단서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하늘을 나는 반중력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송에서. 이거 과학자들이 믿을까요? 뭐 보이기 전까지는 안 믿죠. 제 증언이잖아요. 예. 만약에 법정에서 제가 서서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엄청난 증거가 될 텐데, 과학계는 뭐 어떤 난제를 제가 드디어 증명했습니다, 누구도 동요하지 않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한번 설명을 들어보죠 해서 실제로 수학적인 모델링이나 어떤 검증 방법, 예를 들어 네가 뭔가를 발견했다면 그 발견까지 정말 메커니즘 상으로 어떤 완벽한 어떤 종결적인 방식이 있느냐,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수학적인 증명은 거의 완벽한 증거고요. 왜냐면 수학은 너무 완벽한 툴이기 때문에.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이 재현이 가능한가,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 당신이 반중력 장치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내가 같은 조건, 같은 상황, 같은 컨디션을 만들어서 연구실에서 해보겠습니다. 근데 안 돼. 아 거짓이네요. 끝. 돼. 그러면 우리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방중력 장치를 만들어서 떴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거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증언은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네. 그럼 reptilian이 실제가 되려면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reptilian이 일단 발견이 되면 네. 그 reptilian 상태로 우리가 어떤 해부학적인 증거들을 아. 받아봐야겠죠. 주커버그를 해부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MRI를 찍고 CT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고 많이 아플 텐데. 성분이라든지 다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면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구조가 진화생물학적으로 지구에 출현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다 과학자들이 고민해야겠죠. 네, 예를 들어 새로운 종이 발견됐어요. 동물인데 얘가 이제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다람쥐도 아닌데 다람쥐만한 크기의 강아지처럼 생겼는데 야옹야옹 거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진짜 이게 진짜 존재하는 것인가? 그럼 그때 그 동물을 포획해서 실제로 얘가 탄생하기까지 이 인과관계를 다 만들어내야겠죠. 그러면 이런 유전자 편집을 통해 만들어내서 이 자연적인 존재는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대상이다. 혹은 이러이러한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도태되고 나서 남았는데 이런 형태가 생존에 유리하구나. 그런 것들을 알아내면 우리가 새로운 종의 발견이라고 이제 학술적으로 인정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면 이건 거짓입니다가 되겠죠. reptilian도 비슷해요. 근데 어떤 과학자도 reptilian에 대한 어떤 증명을 시도하지 않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궤도님이 보시기에 이건 아직 과학적으로 설명은 안 됐지만 심적으로 이거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거 있나요? 비과학적인 믿음도 좀 공유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과학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죠. 아니죠. 과학이 아니면 안 믿는 게 아니라 과학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팩트 그러니까, 영역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믿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중력을 믿지 않아도 중력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안 믿고랑 실제랑은 관련이 전혀 없어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걸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런 건 있죠. 아직 우리의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발견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게 대표적으로 뭐 중력자 같은 개념이 있어요. 중력자가 뭐 네. 중력을 하는 사람인가요? 그래비티얼. 일단 그 힉스 입자라고 아세요? 신의 입자, 힉스 입자. 네, 신의 입자. 네. 다크매터. 그래비톤. 원래 이 신의 입자라는 힉스 입자가 있는데 피터 힉스 박사님이 예측을 하셨어요. 관상 한번. 네, 근데 이 피터 힉스 박사님이 이 신의 아니에요? 입자라는 것도 죄송합니다. 철저하게 생겼다. 근데 확실히. 많이 따지실 것 같긴 해요. A부터 Z까지 따지실 것 같아요. 이거 팩트네. 왜냐면 관상적으로 미간의 주름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힉스 입자가 만물의 질량을 부여한 입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설명이 좀 어려운데 네. 그 우주 초기에 얘네들이 만물의 질량을 부여하고 지금은 발견하기 좀 어려워진 상황.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발견이 되면 너무 좋은데 지금으로선 발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이제 이게 입자를 부딪혀서 쪼갭니다. 그럼 쪼개면 쪼개지면서 막 많은 입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무언가가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걔를 잡아내야 되는데 일단 입자를 쪼개는 것부터 어려워요. 어렵나요? 쪼개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일단 신의 입자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신의 입자란 이름도 사실 신의 입자가 아니었어요. 갓댐 파티클이었어요. 갓댐. 신이 댐 빌어먹을 입자. 그래서 이게 너무 발견이 어려우니까 과학자들이 이거는 없나? 근데 이론상으로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거야. 진짜 개빡치긴 하겠다. 그래서 이제 갓댐 파티클이라고 하다가 갓 파티클이 돼서 신의 입자, 만물의 질량을 부여한 신의 입자가 된 거죠. 근데 그 바뀐 건 어떤 뭐 실제로 이제 측정이 돼서 갓 파티클로 바뀐 건가요? 어떻게 했냐면 그 입자 둘을 부딪혀서 쪼개야 돼. 어떻게 쪼개실 거예요? 입자들을 어떻게 부딪힐 거예요? 비비탄 총 이런 거 넣어가지고. 그렇죠. 양쪽에서 입자를 쏴야겠죠. 포스가 필요한. 네. 근데 이 입자 두 개를 정확하게 쏴서 부딪혀야 되는데 입자가 쉽게 깨집니까? 엄청 나노라서 안 깨질 것 같아요. 절대 안 깨져요. 네. 입자가 깨진다라는 거는 이제 이게 분열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시무시한 일이거든요. 입자가 하나 깨진다는 건 보통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얘네들을 엄청나게 빠르게 부딪혀야 되니까 멀리서부터 가속을 시켜서 달려오게 해야 돼. 입자 가속기인가 그게? 맞아요. 오. 근데 보세요. 멀리서 달려와야 되는데 네. 어디서부터 달려와? 그러면은 고속도로를 뚫어야 되잖아.
네. 어디까지 뚫을 거야 도대체 이 지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거를 원을 만들어서 돌리자. 왜냐면 우리가 직선으로 가면 정말 많은 거리가 필요한데 돌리면서 가속을 시키면은 얘가 어느 정도는 속도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뺑뺑이. 그 심지어 이 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거의 직선으로 달릴 거 아니에요. 원이 작으면은 엄청 커브지만 원이 커지면 예를 들어서 올림픽 경기장 같은 데서 뛰면은 약간 커브로 뛰어도 거의 직선처럼 뛰잖아. 그러니까 이걸 크게 만들어서 직선을 가깝게 하면 원하는 속도를 얻을 수 있어서 부딪히면 쪼개지지 않을까? 그렇게 하니까 이론적으로 거의 한 마을 하나 크기의 원이 있어요. 엄청 커. 네. 그래갖고 LHC라고 거대한 입자가속기를 만들었어요. 여기네요. 네. LA에 있는 건가요? 아니 이게 그 스위스와 파리의 그 스위스 프랑스 국경 그쪽일 거예요. 투자자가 좀 궁금하네. 이게 CERN이라고 CERN, 네, 세른이라고도 하는데, 네, CERN이라는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 여기가 이제 프랑스와 스위스의 국경 사이에 그 마을의 지하에다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이걸 만들 때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야 이거를 만들면,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이 정도 크기면 된다였어요. 근데 막상 해보면 이것도 안 될 수도 있어. 그 상황에서 이제 합니다. 근데 쪼갰어요. 그랬더니 설명할 수, 그러니까 딱 쪼개지고 이제 나오는 이게 막 부스러기들을 모을 거 아니야. 막 모아서 막 이랬다 저랬다. 모으는 거는 뭐로 모으죠? 이것도 설명해서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해당한 에너지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비유를 드리자면 그냥 줍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알겠습니다. 쪼개지면 손으로 손을 안 줍겠죠. 여기서 말씀드린 입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얘가 부서지면 요거를 하나하나 모았더니 조각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걸 막 맞춰봤는데 설명할 수 없는 뭐가 하나 있는 거야. 뭐 추가된 게. 그래서 뭐야? 이거는 힉스 입자인가 했는데 이것도 가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걸 발표를 하지 않고 이 선에서는 이거를 놓고 이 정도 에너지를 나온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힉스 입자 같은데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해서 몇 개월을 더 연구합니다. 계속 쪼개는 거구나.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거는 힉스 입자인 것 같아. 설명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발표를 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모두가 고민하고 나니까 결국엔 힉스 입자다. 그러면 이게 그래서 발견이 된 거죠, 힉스 입자가. 50이랑 50이 부딪혀서 그럼 100개가 조각이 나야 되는데 101개가 난다. 뭐 이런 지금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그렇게 지금 제 설명이 되게 왜곡된 설명이긴 해서, 그러니까 특정 에너지가 보이는 지점이 있어요. 특의 뭐 특정 에너지가 보이는 지점. 그래서 이거를 더 이상 들어가면 조금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그 힉스 입자로 보이는 게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밀한 건데, 그 양자역학 혹시 아시죠? 그렇죠. 그 빛을 이제 쏘면은 이제 뭔가 파도가 됐다가 갑자기 뭐 입자로 나가고 그래가지고 뭐 헷갈려 막. 근데 이거는 설명이 조금 쉽지 않죠. 예를 들어 오메가 사피엔이 누구인가?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오메가 사피엔 누굽니까? 오메가 사피엔은 누굽니까? 래퍼. 근데 이러는 거야. 설명을 할 때 오메가 사피엔이 누굽니까? 그러면 뭐 랩을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토크도 하고 안 할 때도 있어.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깔끔하지가 않잖아. 그리고 랩을 24시간 하는 게 아니니까 랩은 한 달에 뭐 몇 시간밖에 안 해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이 좀 어렵긴 한데 양자역학은, 그러니까 오메가 사피엔님도 설명을 하려면 오메가 사피엔 대한민국의 래퍼, 그죠? 네. 랩을 하는 사람이고 바밍타이고 설명할 수 있겠지 이렇게. 양자역학도 그렇게 하면은 그냥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입자물리학? 네, 입자 같은 것들. 네, 양자라는 거잖아요. 양자. 네. 거기서 말하는 그 양이라는 게 그 양이거든요. 퀀티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곡을 가장 작은 최소 단위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쉽게. 네. 그래서 어떤 양에 대한 뭐 세포 이야기를 뭐 하는. 세포는 너무 커요. 세포도 크다. 너무 커요. 분자. 너무 커요. 그렇죠. 분자, 원자, 입자, 원자, 핵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건데. 네네. 근데 양자역학에서 봤을 때는 양자역학은
입자 간의 대부분의 관계를 전부 입자 간 상호작용으로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 뭐 전자와 전자, 원자핵과 전자 뭐 이런 것들을 다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때는 뭐 얘네들의 입자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매개 입자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브로커를 좀 해주는 건가요? 네, 매개 입자가? 그런 건데 오. 중력이 그게 지금 없는 거예요. 중력이 있는데? 중력은 매개 입자가 뭐죠? 중력? 예를 들어 공기? 우리 자석이 붙잖아요. 예. 자석이 붙는 건 어떤 겁니까? 지구. 네. 지구의 자성 때문에. 아니 자석이 붙는 거. 그러니까. 자석과 양극이 뭐 금속과.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어떤 극성을 띠고 있는 안에 있는 입자들이 어쨌든 다른 극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으니까 얘네 사이에서 어쨌든 우리가 입자 간에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매개 입자도 있고. 근데 중력이 매개 입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안타이 그래비티가. 네. 그래서 이제 이 중력에 대한 매개 입자를 찾기 위해서 이 중력자라는 그래비톤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중력을 좀 중계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근데 중력이 힘이 너무 작아요. 그래요? 세던데. 중력은 가장 약한 힘입니다. 우주에 4가지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는지 아세요? 혹시 4가지? 뭐 노력. 없죠. 노력 없나? 노력은 뇌에서 일어나는 힘이니까 전자기력에 가깝죠. 네. 자, 우승기 짝 빼고 중력, 중력, 자석, 전자기력이 자석이죠. 전자기력. 네. 그리고 동력? 행동력. 나머지 2개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 2개가 다 그 입자 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핵 간에서. 그래서 강력과 양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은 이 4가지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 우주에는 강력한 거는 뭐 진짜 뭐 강한 핵력을 강력이라고 해요. 약한 핵력. 그래서 강력과 양력은 그 입자 간의 핵력이라서 2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 강력과 양력을 내가 실제로 만난다면 죽어요. 왜요? 뭐 예를 들어 핵폭탄. 강력과 양력과 피전이. 관련돼 있는 힘이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거나 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과 양력은 우리가 실제로 요거의 어떤 상호작용을 보기 쉽진 않다. 검색도 하면 안 되겠는데. 검색하셔도 돼요. 예. 근데 이제 전자기력은 이제 실제로 지구, 땅 쪽으로 내려가는 모든 힘은 중력인 거고, 그렇죠. 예, 그 외에 대부분은 이제 전자기력입니다. 전자기력. 네. 노력도 전자기력이다. 노력은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우리의 근육에다가 수축과 이완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이제 전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기력입니다. 그게 그럼 전선 같은 게 연결이 돼 있는 거군요. 우리 몸을 타고 이동해요. 실제로 이제 전자가 뉴런을 통. 우리가 소금을 먹잖아요. 예. 네. 짠 거 좋아하시죠? 그런 좋아하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 소금은 꼭 먹어야 돼요. 왜냐면 나트륨이 이 뇌에서 이온화가 되면서 나트륨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만들어서 그 전기 에너지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 물하고 소금은 먹어야 돼. 안 그러면 몸을 아예 못 움직여요. 네. 그럼 안드로이드랑 뭐가 다른 거지?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바이오 로봇이에요. 네. 바로 생체 로봇입니다. 우리 전기로 되는 거였어? 우리 전기요. 감전되면 뭐 못 움직이시죠? 예. 그쵸. 해본 적은 없지만 네, 뭔가 영화 빠지직 보면은 하면- 이러고 멈추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장난치는 것 같잖아요. 막 그 다른 사람이 딱 잡으면 그 사람도 멈추고 그게 이제 막 유머 같이 소비가 되는데 뇌에서 전기를 보내요. 그 몸을 움직여. 근데 굉장히 강력한 어떤 전류를 딱 잡으면 이 휘몰아치는 전류가 너무 강력한 전압을 갖고 있으니까 네. 뇌의 신호를 무시합니다. 마치 태풍이 불 때 부채질 하면 부채질이 안 느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잡는 순간 뇌가 손을 떼라고 명령을 내려봤자 이 모든 근육이 이 신호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야, 그럼 피곤할 때 뭐 건전지를 꽂으면 근데 힘이 더 생기긴 하겠네요. 근데 그 전력이 우리가 몸에서 사용 가능한 전력인지는 또 봐야죠. 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쉽게 봐도 지금 C타입 갤럭시야. 그냥 머리에 그냥 근데 갑자기 마이크로 5핀 같은 거 꽂으면은 충전됩니까? 안 되죠. 아예 꼽히지도 않아요. 네. 볼티지가 안 맞는. 다르죠. 우리가 충전한다는 행위가 바로 음식물을 먹는 행위니까. 음식물을 먹고 산소를 마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가 결국 우리의 동력원이니까. 그럼 산소랑 음식을 전기로 바꾸는 거네, 몸이. 그렇죠. 근데 효율이 매우 안 좋아요. 그래요? 네. 효율이 매우 떨어져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 돼. 꽤. 왜? 그래도 우리는 나쁘지 않은 게 우리는 그나마 에너지원으로 응축된 걸 먹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고기. 고기 좋아하시죠? 네. 고기는 엄청난 에너지가
이 먹이사슬 피라미드로 이렇게 쫙 올라와서 모인 거잖아요. 우리는 고기만 먹어도 에너지 이 밑에서 이 우리의 그 아랫 계급 애들이 막 모아온 거를 먹는 거니까 기가 막힌 거죠. 오, 네. 오, 알겠어. 뭐 근데 양자역학 얘기하다가 왜 어쨌든 설명을 파이브 드리자면 핀으로 갔지? 네. 네. 그래서 이 어떤 입자 간 상호작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중력자 같은 경우가 중력을 설명하고 싶은데 너무 약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 힘이 있는데 그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가장 센 힘은 뭘까요? 강력. 그죠, 강력. 이름이 스트롱이야. 그러니까. 스트롱 포스. Yeah. 강력. 두 번째로 센 힘. 전자기력? 양력. 감이 좋으신데. 오, 전자기력. 오. 세 번째로 센 힘. 즉 양력. 마지막이 제일 약한 양력이겠죠. 힘입니다. 마지막이 양력. 제일 중요하겠죠. 네. 생각한 게. 근데 재밌잖아요. 양력은 이름이 weak force예요. 오. 근데도 중력보다 중력은 더 약해. 왜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약하지 중력이? 중력이 이 우주의 모든 천체를 움직이고 블랙홀이 막 끌어당기고 모든 걸 하는데 심지어 중력이 이 네 가지 힘 중에 가장 먼저 태어났어요. 즉 제일 큰 형입니다. 근데 힘이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이 좀 작다 수준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은 막 예를 들어 강력이 한 사람의 힘이야. 1인분. 1인분. 그럼 예를 들어 전자기력은 한 뭐 10사람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양력으로 가면은 이제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으로 갑니다. 막 1000명, 10,000명 이렇게.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명, 100만 명 이 정도까지 떨어져요. 오, 근데 확 떨어지는. 중력은 10의 마이너스 30 몇 제곱으로 가요. 그러니까 0이 30 몇 개가 있는 거니까 5 나유타 정도 되는 거네요.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오. 그러니까 단위를 세기가 어려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분의 1. 그 정도로 힘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사실 앞에 힘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비유하자면은 정전기, 전자기력입니다. 따끔하죠. 예, 풍선 이렇게 머리에 비빈다면 하면 쓰잖아요. 네. 예. 지금 방금 만든 정전기예요. 진짜 별거 아닌 풍선 비벼서 만든 정전기야. 그 정전기로 머리카락에 중력을 이기고 올라갑니다. 그 방금 만든 가짜는 전자기력으로도 중력을 그냥 이겨요. 너무 쉽죠? 네, 그러니까. 근데 왜 그 공중부양은 안 되는 거지? 네? 뭐 중력이 약한데 전기로 뭐가 띄워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은 스케일일 때 그런 건데 실제로 이제 질량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면 근데 이 중력이 이렇게 약한데 뭐 이렇게 엔티 그래비티 머신 이런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만들기가? 중력이 약하잖아요. 지구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만큼의 물질이 네, 필요한.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우주로 가요. 떠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풍선으로 부비는 걸로도 이렇게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약하지만 실제로 지구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 질량이 조금만 커져도 중력은 굉장히 세게 느끼죠. 네, 그러니까 힘 자체가 같은 스케일에서 비교하면 너무 작은 힘인데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이 질량 덩어리들이 너무 큰 거죠. 앱솔루트 파워는 또 그래도 너무 강한. 근데 그 덕에 우리가 지구에 생존할 수 있는 거니까. 오. 네.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날아가 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근데 이 중력자 같은 경우는 너무 중력이 약하니까 발견하기 어렵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하려면 이 스케일 자체가 다른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를 들어 과학자의 믿음이 아니라 이런 것을 테스트해보고 싶지만 과학적이지만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이렇게 가는구나. 네. 그러니까 약간 음모론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요, 네. 확실히 제가 조금 원하는 그건 아니에요. 품위가 있네. 그렇군요. 야, 근데 이거 입자 이게 무슨 뭐 제가 뉴스로 봤을 때는 뭐 입자 가속기 저 설치하면은 블랙홀? 뭐 블랙홀 어떻게 알았지? 블랙홀 생겨가지고 뭐 지구가 저기 삼켜져가지고 그렇죠. 뭐 그냥 뭐 끝장난다. 이것 때문에 그 입자 가속기를 돌리는 것조차 반대하던 시위도 있었고 네. 실제로 나 같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를 반대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정말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뭔가 그 목숨을 끊는다던가 뭐 이 정도의 극단적인 어떤 입자 가속기 때문에 일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다 예측을 한 거니까
만약에 미니 블랙홀이 만들어져도 워낙 작기 때문에 몇 초 만에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고 실제로는 돌렸을 때 그렇게 어떤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고.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은 뭔가요? 입자를 뺑뺑이를 돌리는데 입자를 부셔. 그래서 이거는 조각이 조금 났어. 꽤 긴 이야기예요. 아 그래요? 가볼까요? 그럼 차근차근. 뭐 어느 요약 정도? 요약 정도? 요약은 쉽지 않은 게 블랙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블랙홀 뭔지 아세요? 빨려 들어가는 거죠. 빨려 들어가는 거 어디로? 블랙홀로. 아니 블랙홀이 뭐예요 그러면? 블랙홀 빨려 들어가는 어디서 어디 있는 거죠? 그냥 뭐 랜덤하게 우주에 있던데. 다크매터에 뭔가 이런 거 아닌가요? 블랙홀? 다크매터는 또 다른. 다크매터도 과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아직 풀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블랙홀은 이제 갑자기 우주에 구멍이 막 뚫려 있어. 아 우주에 난 구멍이다. 네, 그래서 구멍을 막 빨려 들어가. 그럼 그쪽은 뭐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제 반대쪽으로 나오는 거죠. 반대쪽은 우주의 뭐예요? 다른 면으로. 금연은 뭐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주인가? 모르겠네. 미지. 근데 허공에 구멍이 뚫릴 수 있나요? 있던데 저거. 봐봐요. 뭘 봐봐요. 저기 이게 블랙홀이에요? 그런 거 뭐 그렇다고 나와 있는데. 블랙홀 나사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블랙홀의 그림자입니다. 아 이게 긴 이야기인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블랙홀이 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이름을 그럼 바꿔야겠네. 블랙홀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 같아. 블랙홀이 재밌는 게 블랙도 아니고 홀도 아니에요. 뭐야? 네. 검지도 않고 구멍도 아닙니다. 그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막 빨갛던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진이 나와. 그 블랙홀은 사실상 그 죽은 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별이 죽었을 때. 근데 어떤 개념이냐면 그 지구의 중력이 있잖아요. 그럼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발을 땅에 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 지구가 지금보다 크기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우리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약간 땅값 비싸지겠죠. 땅값도 비싸지고 네.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가 딱 있다가 갑자기 1초 만에 조금 작아졌어. 어떻게 돼 우리? 우리도 몸이요? 작아지겠죠. 우리 몸이. 우리도 작아지지 않나요? 뭐 퉁퉁 불지 않을까요? 아니 지구가 조금 줄어 작았을 때. 아. 이 상황에서 갑자기 지구가 탁 작아졌어 조금. 네. 그럼 우리 어떻게 돼?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 지구가 집값만 작았다니까. 오르고. 나는 똑같잖아 사이즈가. 1초 후에 지구가 이렇게 있고 사람이 서 있어요. 예예예. 이렇게 작아져요. 아, 이 사람 어디로 가요? 약간 휘청휘청 될 것 같은데요? 짧아지죠. 떨어지겠죠. 그런데. 왜 이청이청대? 왜냐면 이게 그 밸런스 잘 잡고 있다가 어쨌든 구형이니까 그러니까 크니까 예를 들어 데 이 크기가 미끌미끌할 것 같은데. 직경이 한 3cm가 줄었어. 네. 그럼 어떻게 돼? 3cm 밑으로 꺼지죠.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죠? 공간이 난다. 1m가 직경이 이 둘레가 이 직경상으로 모든 끝이 1m씩 줄었어. 어떻게 돼? 1m 떨어지죠. 떨어지겠죠. 네. 그럼 예를 들어 절반으로 줄었어. 어떻게 돼요? 절반이나 떨어지는 거죠. 우리는 뚝 떨어지겠죠. 음.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가 땅콩만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죠 우리? 그러면 많이 떨어지겠는데요? 뭐 온 인류가 그 땅콩 속으로 떨어질 겁니다. 오. 그죠? 이거를 밖에서 보면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게 블랙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천체가 질량은 그대로야. 즉 중력은 그대로예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점점점 작아져서 한 점으로 모여요. 그러면 크기는 없는데 중력만 존재해요. 주변을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떨어지겠죠. 중력 때문에. 이거를 밖에서 보면 블랙홀인 겁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질량이 크면 빛조차도 거기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블랙홀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 빨려 들어간 건 어디로 가는 건가요? 알 수 없죠. 그건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신기한데. 블랙홀이라는 게 우리가 뭐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홀이라는 건 아무렇게나 되진 않아요. 지구는 땅콩만해질 수가 없어요. 중력이 약해요. 태양을 보면 태양이 엄청 큽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큰 태양이 점점 이렇게 작아지고 있어요. 왜냐? 중력이 있으니까. 그럼 작아지다 보면은 태양이 엄청 크잖아요. 자기들끼리 부딪히겠죠. 그럼 우리 막 신도림 지하철역 가면은 사람들이 엄청 부딪히잖아.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짜증나죠. 짜증나고 열이 나고 빛이 나고 서로 싸워. 어.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가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지옥철에서 문 열었을 때 사람들 쏟아져 나오는 그죠? 그런 느낌. 막 밀잖아. 그러니까 중력 때문에 지구가 중력 때문에 태양이 작아지는데 그 안에서 막 싸우니까 약간 서울 다시 같다. 밀어내는 힘이 생겨요. 반작용. 그리고 수도권 네. 집값이 오르는 거야. 그러면 적당하게 딱 크기에서 줄어드는 중력과 밀어내는 힘이 평형을 이룹니다.
요게 이제 이걸 정력학적 평형이라고 하는데 정력. 네, 태양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50억 년간은 태양은 이렇게 빛을 낼 겁니다. 왜냐면 평형을 딱 맞췄거든. 어떻게 맞추는 거지? 아니 그렇게 그 정도의 크기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럼 조금만 어긋나면은 태양이 없는 거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긋났다라는 거는 사실 좀 되게 좀 복잡한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태양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또. 네. 근데 예를 들어 태양보다 훨씬 큰 천체야. 그 얘는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굉장히 수축을 하겠죠. 근데 안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내도 그걸 무시할 만큼 커요, 중력이. 그러면 그냥 다 무시하고 한 점에서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에너지를 밀어내는 힘을 다 썼어. 더 이상 낼 힘이 없어. 그러면 이제 계속 모이겠죠. 그러다가 한 점에서 딱 모이면 이건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도 땅콩만해지면 블랙홀이 되는데 땅콩만해지기가 어렵죠. 화이트홀도 있던데. 화이트홀은 이제 폐기된 이론이에요. 네. 폐기됐습니까? 왜냐면은 이거 언제 폐기했어 이거?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봐도 먹으면 싸잖아요. 그렇죠. 네, 먹으면 밑으로 나오고 대변으로 혹은 위로도 나오고. 네. 왜냐면 들어가면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블랙홀도 모든 것들이 저렇게 빨려 들어간다면 어딘가 배출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블랙홀, 블랙홀, 화이트홀, 그다음에 중간에 웜홀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웜홀,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요거를 폐기한 게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신 거예요. 출입을 많이 하신 대단하신 어디 파일에 많이 나오죠. 네. 이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정말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근데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가장 위대한 건 뭐냐면은 이 호킹 복사라는 거를 알아냈어요. 호킹 복사. 이게 블랙홀에서 화이트홀을 폐기시킨 거거든요. 야, 웅장했겠는데? 그거 발견했을 때? 그니까. 약간 좀 갈치 이런 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강물 계속 뭘 자료를 띄워주시는데 아무도 모르는 자료죠 지금. 이해가. 타임 스페이스. X가 스페이스. 이걸로 우리가 맞춰보자. 이게 뭔 거 같은지. 오른쪽이 스페이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쿼드런트가 지금 전반적으로 한 4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위 왼쪽, 오른쪽. 이게 근데 중간에 이벤트 호라이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기점으로 뭔가 이게 벌어지는. 그리고 벌어졌던 게 이제 이렇게 갖춰지는 뭐 요런 그러니까? 모션이 아닐까. 요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지금 심각해졌군요. 딱 보니까 추론을 잘하시니까. 딱 어떠세요? 딱 보니까 뭐 이스케이프 답답해 막 입자가. 그래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탈출을 해서 근데 이건 진짜 모르겠다 이거는. 이러고 넘어가시니까 이제. 이러고 다음 주제로. 이러고 재밌네요. 정확한 이렇게 안 되는 거. 이러면 안 돼요. 맞아. 여기까지 가야 된다. 집중을.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이 뭐라도 남아야 되잖아. 재미가 남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제가 쉽게 실제로는 정말 이 이론적으로 물리학적인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요거를 보시면 돼요. 그 진공 상태란 무엇일까요? 진공. 공기가 쪽 빠졌어. 공기만 빠지면 돼요? 안에 질소 차 있어도 괜찮아? 질소도 쏙 빼야지. 그 모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즉 이 공간 안에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무의 상태. 네. 좋은 말이죠. 무의 상태.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무가 아니야. 뭐야 그러면? 다크매터가 있나? 스티븐 호킹. 그러니까 모든 걸 빼고 나면 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는 입자랑 반입자가 같이 생겨났다가 얘네는 생겨나자마자 만나요. 그리고 사라져요. 이걸 쌍생성, 쌍소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메가 사피엔님이 좋아하는 누가 있어. 그럼 둘이 생겨나자마자 서로 만나겠죠. 바로 번따 하죠. 바로 번따하고 나가겠죠. 클럽론이네.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케이. 입자가 딱 나오면 반입자가 같이 동시에 만들어지고 둘이 사라져서 없어집니다. 만나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입자와 반입자가 무한하게 쌍생성과 쌍소멸을 반복하는 상태가 진공이에요. 근데 그 반복 생겼다 소멸했다 생겼다 소멸했다가 너무 빠른 주기다 보니까 우리의 관측 기술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한 거지? 그렇게 한다는 걸? 이걸 어떻게 알았냐는 걸 또 증명을 한 거. 예. 요거부터 할까요? 일단 요거부터 갑시다. 일단 어쨌든 이해부터. 그래서 그
카시미르 효과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그림만 보는 걸 거야. 아, 카시미르. 네. 알겠습니다. 양탄자 좀 이런 거 아닌가요? 요게 뭐냐면 예. 요거를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는데 네. 그 진공 상태가 비어 있다면 예를 들어 얇은 막 두 개를 놨어.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쪼그라들어 이렇게.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 서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겠죠. 아무것도 없으면 얘네는 가만히 있어야 돼. 그죠? 그렇죠. 네. 왜냐면 아무것도 없잖아. 진공이야. 근데 놔두면 아이디어를 낸 거죠. 만약에 입자와 반입자가 요 진공 안에서 쌍생성과 쌍소멸을 막 반복한다면 얘네가 붙어 있다가 지금 보시면은 이 공간 안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가깝게. 그러면 이 둘 사이가 더 잘생길까? 이 바깥쪽이 더 잘생길까? 잘생겼다. 입자와 반입자가. 제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확률적으로 아, 예를 들어서 얇은 막 두 개가 있는 공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미끈미끈.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이 좁은 공간으로 많이 들어갈까 바깥쪽으로 많이 들어갈까? 바깥쪽으로 많이 가. 그렇죠. 당연히 바깥쪽이겠죠. 왜냐면 확률적으로 훨씬 넓잖아. 그죠? 그러니까 추울 텐데. 얘네가 만약에 딱 있는데 입자 반입자가 쌍생성을 막 무작위로 한단 말이에요. 무작위로 할 때 요 사이보다 요 바깥쪽에 더 확률적으로 많이 생길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공간이 더 크니까. 네. 네. 그러면 이쪽에서 입자 반입자가 생성이 되면서 이쪽이 조금 더 일종의 밀도가 물론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밀도가 높아지면 안쪽 대비 바깥쪽이 조금 더 붐빌 테니까 얘네가 붙지 않을까? 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만약에 이 가설이 가짜면 거짓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해봤더니 네. 이 카시미르 효과가 실제로 붙어요. 진공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입자와 반입자가 존재하네. 그래서 일종의 어떤 그 카시미르 효과라는 걸로 검증을 한 거죠. 호호.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단. 근데 이거는 진짜 작은 세계 일입니다. 양자역학적인 일. 근데 저 막은 어떻게 만드는 거죠? 얇게. 입자적으로. 아 그렇죠. 오. 그럼 뭐 반입자적 기술이- 그럼 반입자적으로 만들어요? 기술이 그렇게 되나? 아 그럼요. 방막 만드는 기술은 뭐 워낙에 발전했죠. 우리 차량에 썬팅 할 때도 방막 코팅을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 방막 오랜만에 들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프리미엄 썬팅이 이제 V쿨이라는 V쿨. V쿨이라는 그 기술이 있는데 네. V쿨 있어요. 네. 오. 여기가 최고의 프리미엄 썬팅 기업입니다. 오. 네. 여기서 쓰는 기술이 우주복 헬멧에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호. 순금이 들어가. 그거까지 해야 되나? 아니 근데 이거 하면은 확실해요. 진짜 이 적외선이 거의 차단이 돼가지고 여름에도 안 시원하구나. 뜨겁대요. 오. 네. UV까지 그냥 차단을 시켜버리는구나. 야. UV는 일단 기본적으로 차단이 거의 다 돼요. 어허. 구름층에서. 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적외선이 열 에너지가 높으니까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다 받아주시죠. 시원하네요, 네. 뭐가. 예. 아니면- V클급으로 시원해. 아니 오메가 사피엔님이 진짜 정보량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오. 저도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네. 진짜 정보량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 옆에서 이 키워드들 단어들을 조금씩만 만져줘도 굉장히 개선될 수 있는 분입니다. 개선. 아직은. 예. V쿨 알겠습니다. 왜 V쿨 얘기 나왔지 근데? 아니 근데 그래서 그 안에 순금이 들어가요. 우주복도 100% 순금으로 왜냐면 그 이유가 우주 방사선을 다 반사시켜야 되니까 금이 반사율이 제일 높아요. 근데 그 방막으로 넣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뭔가 유리가 아니라 우리는 썬팅을 해도 유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여러 층의 방막 기술들로 기가 막힌 것들이 다 몇 겹이 쌓여 있어요. 튕겨내는 거고. 그것들이 이제 어떤 에너지를 예를 들어 가시광선을 튕겨내면 운전해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치. 그러니까 가시광선은 자유롭게 통과를 하면서 적외선은 막아야 돼. 그러니까 열은 막고 보이는 건 보이게. 그래서 파장대별로 어떤 파장대를 튕기고 어떤 걸 이 통과시킬지를 이런 걸로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고급 기술이에요. 근데 그런 방막을 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다. 한국에. V쿨. 네, 그렇게 따지면은 어쩌면 굉장히 또 좋은 것들이 많은 거죠. 방막이라는 거 우리가 잘 IPO 했나? 만들어요. 네. V쿨 저거
트레이드마크 있으신 분 그러니까. 돈 많으시겠다. 그러니까 네. 주식 좀 살 수 있나요, V쿨? 제가 주식을 안 해가지고. 오. V쿨 상장. 뭐야 이게? 상장은 안 했네. 상장은 안 한 걸로. 오, 네. V쿨. 개도님 차도 V쿨이겠네요. 아 저는 아직 안 했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거 예시를 든 게 얼마 전에 촬영을 해가지고 제가. 아.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 이게. 예. V쿨 이야기가. 아니 실험을 해봤는데 음. 와 진짜 기가 막히게 그 차단이 돼요. 너무 어떻게 놀랐어.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 적외선을 이쪽에서 한 1300 정도를 쐈는데 일반 썬팅을 놓으니까 한 400 정도가 들어와요. 꽤 되잖아. 네. 그렇죠. 나쁘진 않은데. 나쁘지 않아. 3분의 1? 네, 네. 와. 근데 딱 V쿨 딱 되니까 7.2? 에이. 였고 이쪽이 열기가 없어. 0.5%막 이렇게. 너무 죽겠다, 신기했고 그러면. 야 신기하다 이랬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V쿨. 그러니까 방막을 잘 만드니까 괜찮다. 네네. 방망 보시- 얘기. 예.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요 입자와 반입자를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네. 이 상황에서 입자와 반입자는 양자역학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정말 작은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죠? 나노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 네. 근데 얘네들이 이 블랙홀이라는 건 얼마나 크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우주에서 거리를 들 때 광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쵸. 광년. 광년이 얼마나 긴 거리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30만 킬로 곱하기 60 곱하기 24 곱하기 365인가? 맞아요. 1년을 가는 길이니까 네. 초속 30만 킬로미터니까 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킬로미터의 길이가 나오겠죠. 근데 감이 오세요? 전혀요. 네. 꽤 길다. 예를 들어 빛의 속도가 간 거리로 이제 거리를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친구 집 갈 때 야 얼마 남았어? 야 5분 이러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2km가 남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도착까지 차량의 이동 속도랑 계산을 해서 5분 남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도 시간으로 거리를 이야기해요. 음. 거기까지 1시간 거리야 이렇게. 그렇죠. 이것처럼 우주에서도 이 시간으로 거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네네. 라이트 이어로. 네, 근데 태양이 꽤 멀어요. 몇 광년이죠? 아니 꽤 먼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태양이 엄청 큰데 지구에서 보면 한 시직경이 0.5도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작아요. 뭐라고? 시직경이요? 눈으로 봤을 때 크기. 네. 그거 왜 시직경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죠? 시직경이라는 단어가 사이언티픽 term이니까. 일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는데. 달의 시직경, 시지름과 태양의 시직경은 같다. 시직경? 그러니까 이게- 이런 단어 안 쓰세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네. 보이기에 한 뭐 엄지마디 이렇게 하지. 이거 좋은데 시직경이라는 표현 써보세요. 느낌 좋잖아요. 느낌이 느낌은 좋긴 있다. 하네요. 시직경. 그럼 이거 좀 뭐 일상생활에서 뭐 시직경 그럴 수 있죠. 오늘 달이 시직경이 0.5보다 좀 큰 것 같은데 슈퍼문인가? 이런 표현. 그리고 느낌 있는데. 일식이 일어나는 이유는 달의 시직경과 태양의 시직경이 같기 때문이에요. 왜 다 같지?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신기하다. 이 크기가 달랐다면 개기일식은 없습니다. 왜냐면 태양을 달이 정확하게 막아야지 태양이 사라지거든. 이거 신기하다. 음. 이게 거리가 다르고 아예 다르죠. 근데 크기가 다른데 거리가 완벽하게 일치를 해야 둘이가 시직경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건 누가 디자인한 그러니까 거야? 크기가 다르니까 이 크기면 더 멀리 가고 이 크기면 더 가까워서 기가 막히게 둘의 시직경이 딱 맞아야 개기일식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해와 달이. 그렇죠. 개기월식은 괜찮아요. 왜냐면 월식은 달이 지구 그림자로 들어가는 거라 그럴 수 있어. 근데 개기일식은 사실 확률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달이 해를 가린다는 거죠. 그건. 달이 해를 가리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은 가능하지? 달의 크기가 그 지구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커요. 예를 들어 달이. 달 정도의 위성을 가지려면 한 목성급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그 만화 웹툰 보면 소환수를 말도 안 되는 애를 주워 갖고 시작하는 웹툰들이 있잖아요. 애는 완전히 초보인데 뭘 하나 주웠는데 나루토 느낌. 맞아. 나루토. 구미가 몸 안에 들어 있어. 근데 사실 얘는 구미를 가질 만한 능력이 안 되는 풋내기야. 웅장하네. 웅장하잖아요. 예. 달이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달 관련 음모론이 많은 게 지구 따위가 어떻게 저런 위성을 갖고 있지? 그리고 그게 시직경이 태양과 일치하네. 심지어 한쪽 방향으로 동주기 자전을 하니까 지구가 조명으로 쓰기 너무 좋아. 일정한 조명이 나오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달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날아오는 그런 천체들도 다 막아줘. 얘 뒷면이 되게 징그러워요. 그게
날아온 애들을 웬만한 걸 다 막아요. 약간 우리 뭐 막 탕탕 특공대 같은 거 하면은 막 그래. 돌면서 막아주는 거죠. 그 뭐야? 그런 거야. 네. 흉터가 많네. 네. 그리고 심지어 달 때문에 지구가 자전축이 좀 기울어져서 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는 것도 있고 이것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면 생명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죠. 사계절의 변화는 생명체한테 굉장히 유리한 점이 또 많거든요. 네. 달 보니까 뭐 사람 얼굴 있던데? 그거는 이제 뭐죠? 화성 아니야? 네. 화성에 사람 얼굴이 발견이 돼. 파레이돌리아라고 우리 인간이 인간과 닮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뇌에서 만들어내기 되게 유리한 거예요. 그러기에는 근데 너무 사람인데? 그러니까 파레이돌리아가 뭐냐면은 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의 뇌가 알고 있던 것과 매칭하는 현상이에요. 저게 지금 닮은 것 같잖아요. 아까 전에 저 화성 사진. 예. 네, 저건 좀 옛날 위성으로 찍은 거고요. 화질이 안 좋고 탐사선의 해상도가 떨어질 때. 2001년 네. 후는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저게 고해상도로 찍으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아까 네. 그 달 얘기로 넘어가서 네, 다시 돌아올게요. 요거 네. 근데 뭔가 음모론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들어보니까.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게 네. 우리는 지금 블랙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블랙홀 마무리 하시죠. 블랙홀을 뭐 시작을 안 했는데. 그래요? 그래요? 그냥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블랙홀 얻은 거는 그냥 누가 뭐 아는 척했을 때 블랙은 검은색도 아니고 홀도 아니다. 요거 정도. 호킹이 호킹 목사 했다. 예, 호킹 화이트홀 목사했다. 없앴다. 그 정도로 보세요. 마무리할까요? 아니요. 잘 보세요. 이거 알고 가야 돼. 오케이. 입자와 반입자까지 왔는데 여기서 포기 아깝다. 오케이. 인정. 그러니까 ADHD가 그러니까 일단 요걸 볼게요. 그러니까 태양까지의 거리가 태양의 빛의 속도로 8분이야. 8분. 태양에서 지구가 8분 걸린다. 그러니까 8분. 그러니까 그 거대한 태양이 달만한 시직경으로 보이는 만큼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거기까지 빛의 속도로 8분밖에 안 걸려. 엄청 그러니까 빠르네. 엄청 빠른 거야. 예. 근데 태양을 제외하고 가장 가까운 별이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이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센타울. 센타우리. 네. 얘가 태양을 제외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에요. 근데 별 뭐 목성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목성은 행성이죠. 별이 아니고. 별은 뭐죠?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을 의미하고요. 태양같이 자신의 어떤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죠. 거대하니까. 아까 레이블을 네, 행성은 부스러기입니다. 예를 음. 들어 그 오메가 사피엔님이 행성이라고 하면 그 소속사 대표님 네. 태양 어. 그분 때문에 그래서 바밍 타이거가 만들어진 거 아니야. 오. 그죠? 네. 이런 거야. 그러니까 크루를 만들려면 어쨌든 행성 태양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메가 사피엔 부스러기. 부스러기. 근데 이거 뜨거워지는 행성이 있는 거랑 조각이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조각이 떠달려 있는 거잖아요. 조각은 그 강한 작게 중력으로 뺑뺑 돌리기 온 뺑뺑 거예요. 시킨 건가? 그러니까 행사를 돌리는 태양 같은 애가 있어서 거기서 나온 막 부스러기들이 모여서 살아남은 애들은 돌면서 이 태양의 이 항성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솔라 시스템이라고 태양계. 그래서 태양이 있고 그 주변에 부스러기들이 있는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건데 예. 얘네 같은 태양계가 가장 가까운 애가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데 있는 거예요. 예. 네, 거기 이제 프록시마 B라는 행성도 있고 꽤 멀 것 같은데. 이게 4.2광년. 오. 그러니까 그 우주에서 치면은 옆집이에요, 옆집. 그러니까 그쵸. 왜냐면 바로 옆에 있는 별이니까 가장 가까운. 근데 4.2광년이면은 꽤 멀잖아요. 그쵸. 네. 군대를 3번 갔다 와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우주 로켓 기술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주선 기술로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가려면 8만 년이 걸립니다. 와. 8만. 그러면은 잠깐만 4년인데 8만 8만 년이 년이니까 4년. 그러면은 몇 배야? 2,000배? 그러니까 몇 배? 1년당 1광년에 2만 배. 근데 보세요. 우리의 문명이 사실 문명이라고 할 게 뭐 이집트, 뭐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따지면은 3,000년이에요. 그러니까 2만 년이라는 시간은 문명이 한 7번이 새로 태어나는 거야. 근데 8만 년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 문명이 아예 사라졌을 때도 도달을 못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길다. 네. 근데 이게 4.2광년이에요. 네.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느냐? 블랙홀이 있잖아요. 블랙홀의 크기가 그러니까 블랙홀 끝에서 끝까지 요 거리가 막 몇 광년, 몇십 광년이 걸려요. 오, 크기가. 그러니까 근데 그 줄어들어가지고 블랙홀이 된 건데 그럼 원래 얼마 큰 거야? 그러니까 얘 원래 크기를 보면 블랙홀의 끝부터 끝까지의 거리가 그만하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광년을 대비했을 때 천체 하나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진짜. 천체가 뭐죠? 우주에 있는 모든 것, 별, 행성, 블랙홀 다 천체. 그냥 우주 자체. 네. 그래서 톤 618 한번 보세요. 이게 톤 618 클 것 같은데. 가장 거대한 블랙홀이라고 오. 불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와 멋있다. 예, 톤 618 직경. 톤 618 직경 한번 보시죠. 네, 얘를 한번 볼게요. 별자리는 예시로. 한 개짜리면 성격이 어떤 거야? 2,400억 킬로? 별로 안 큰데? 이거 잠깐만요. 직경을 봐야 되는데 음. 이걸 광년 단위로 본 게 없을려나? 적경 아니 직경을 봐야 돼. 사냥개자리는 처음 들어보네. 광년 이렇게 한번. 직경. 저거 광년. 아니에요? 반지 17만 광년? 슈바르츠 실트 아니, 반지. 아니 저는 태양 반경 기준이고 한번 아. 쳐주세요. 광년 192억 년 광년. 33만 광년. 33만 광년. 오. 기가 막히죠. 이야. 이거 감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저게 가스 원반까지 포함한 크기니까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근데 이게 그럼 실제로 이게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가장 거대한 블랙홀의 후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와. 근데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네. 허무한데? 블랙홀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거시적인 천체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머리로 떠올릴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존재라는 거죠. 그냥 말이 안 된다. 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입자와 반입자의 쌍생성과 쌍소멸은 뭐냐면요. 양자역학적인 아이디어예요. 즉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세상. 그렇죠. 스티븐 호킹이 이 둘을 합쳐요. 어? 그게 스티븐 호킹의 가장 위대한 점이에요. 스티븐 호킹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블랙홀 같이 거대한 천체의 가장자리에서 쌍생성과 쌍소멸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블랙홀이 어떤 질량을 잃어야 되잖아요. 그게 화이트홀인 거잖아. 근데 블랙홀이 화이트홀로 배출하지 않고 블랙홀 스스로 말라갈 수 있지 않을까? 증발하듯이. 그래서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 약간 소설 추리소설. 네, 윤하님의 노래도 있죠. 사건의 지평선. 네, 이게 이벤트 호라이즌. 네, 그러니까 블랙홀의 일종의 어떤 경계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낭떠러지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뭐 예를 들어 사건의 지평선 또 질량이 어디부터 이제 빨려 들어가느냐, 뭐 광자 빛이 어디부터 빨려 들어가느냐, 뭐 광자 포획 반지라는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절벽이 있어. 오케이. 절벽 좋아. 이게 절벽이 있어. 네. 여기 있어 떨어져 안 떨어져? 절벽은 떨어지죠. 안 떨어지죠. 여기가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죠. 여기 가면 떨어져 안 떨어져? 그거 슬슬 불안한데? 하다가 어느 순간 떨어지죠. 그쵸. 그러니까 절벽이라고 해도 커브가 있고. 끝에서 떨어지는 지점이 딱 있어요. 어. 예를 들어 정말 끝까지 가도 안전해요. 근데 거기를 딱 넘어가면 추락입니다. 일순간에. 거기가 사건의 지평선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 괜찮아. 근데 요거를 딱 넘어가는 순간 임계점. 블랙홀로 들어가면 그 경계면에서는 완전 단절됩니다. 공간이랑 그걸 다 빨아먹어 버린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 수준으로. 그래서 이제 유나님은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이 노래를 통해서 이 경계면에서 완전한 분리된 상황을 연인과의 이별로 묘사를 한 거야. 그만큼 왜냐면 연락도 할 수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소식도 들을 수 없고. 브이쿨 유나 뭔가 좀 연결점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뭐죠? 그러니까요. 연결점이 아니, 뭐죠? 말고. 예. 몰라요. 아닌 말고. 지금 뭐 굉장히 야, 많은 단어들이 근데 나왔는데 블랙홀에 인간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뭐. 아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예. 어떤 요거부터 정리를 하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사건의 지평선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아까 그 그림이 정확하게 그걸 묘사한 거예요. 입자와 반입자가 쌍생성 쌍소멸을 한단 말이야. 그럼 사건의 지평선이 딱 여기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물론 이걸 제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고 그냥 예시를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훨씬 복잡해요. 근데 딱 경계가 있고요. 요쪽에 입자와 반입자가 생겼어. 그럼 만나서 사라지겠죠. 네네. 그러니까 경계 이쪽이 현실, 이쪽이 블랙홀이야. 사라져요. 여기도 사라지겠죠. 문제 없죠. 네. 근데 이 경계를 두고 이렇게 생긴 거 갑자기. 그럼 너무 가슴 아픈데?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만나지. 얘네는 만날 수 없어. 왜냐면 경계면이니까 상호작용을 아예 못 해요. 그럼 요 블랙홀 안쪽에 입자가 생겼어. 혹은 이쪽에 바깥쪽에 반입자가 생겼어.
예. 이런 경우도 있겠고 반대로 블랙홀의 바깥쪽에 입자가 생기고 안쪽에 반입자가 생겨요. 그러면 요 안쪽에 생긴 반입자는 블랙홀 안에 있는 입자를 만나 사라지겠죠. 네. 그럼 밖으로 나온 입자는 어떻게 돼요? 입자가 하나 나온 거야. 오. 이거를 보면 블랙홀 안에서는 입자가 하나 사라졌고요. 밖에는 입자가 하나 생겼어요. 무한생성 버그네. 근데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 쌓이면 결국 블랙홀에 있는 입자가 밖으로 나온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오. 왜냐? 입자가 여기 있고 반입자가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홀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호킹 복사를 통해서 블랙홀이 질량을 잃을 수 있다. 그러면 블랙홀은 이렇게 증발할 수 있으니까 화이트홀은 필요가 없구나. 이게 호킹 복사. 완전 이해했어. 괜찮죠? 네. 오. 오, 설명 깔끔한데요? 그니까. 네, 그게 나타내는 게 저 그림입니다. 왜 저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렇구나. 지금 경계면 이벤트 어떻게 호라이즌 생각하지? 양쪽에서 입자 반입자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네.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그쵸? 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중요한 건 이거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건지를 느끼는 게 중요해요. 아, 마음으로. 오. 그죠? 그래서 블랙홀에 사람이 들어가느냐를 또 물어보셨죠. 네. 요거에 대한 건 되게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유럽 입자물 연구소 얘기를 했잖아요. 선. 제가 그 영국에서 선에서 온 여성 과학자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선에서 온 건 태양 출신인 건가요? 아니요. 아까 CERN. 말씀드린 CERN. 네. 선. 아, 네,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일부러 그냥 유머. 이번 건 진짜였던 것 같아. 뭐 근데 갑자기 태양 얘기라는 거면 지금 제 얘기를 안 들으시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CERN. 네. 근데 그러니까 선 출신 과학자라 그래서 너무 멋있잖아요. 그니까. 왜냐면 물론 지금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이 꽤 있어요. 그래요? 실제로 제가 저희 채널에서 선을 갔다 왔습니다. 오. 저 입자물 연구소에서 저 이 입자 가속기도 실제로 이제 보기도 하고. 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고 이제 촬영을 해봤는데 거기 출신 과학자 너무 멋있는 거야. 근데 심지어 여성 과학자니까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보통 예를 들어 블랙홀로 지금 블랙홀을 어느 정도 이해했잖아요. 예. 오메가 사피엔이 블랙홀로 빨려 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슬플 것 같아요. 슬프다. 네. 끝. 현실이랑 뭔가 단절이 되는 거야. 아하. 가족까지 못 보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메가 사피엔의 반 입자와 뭔가 충돌을 해가지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막 터져버리는 좀 이런 상상? 그러니까 대부분의 반 오메가 사피엔. 네, 반 오메가 사피엔. 반 평행 킹- 세계의 반 반 오메가 킹 사피엔과 흑사로. 예, 뭔가 만나가지고 터져버리는. 그냥 그 희망사항을 나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저도 터질 것 같아요. 예. 근데 재밌는 게 모든 분들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요. 예를 들어 뭐 슬프다, 몸이 찢어진다, 뭐 스파게티처럼 늘어난다, 막 터진다 이런 고민을 하잖아. 근데 그분을 딱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블랙홀은 중력이 엄청나게 강해요. 강하다 수준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강합니다. 왜냐면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중력이 있는 곳이거든. 네, 그러니까 빛까지 빨아들여 버리니까 오직 중력만 남은 공간이란 말이죠. 그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중력이 강하면 시간이 느리게 가요.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인터스텔라에서 봤던 것 같은데.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봤어요. 우리 거기 그 밀러 행성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털보 아저씨가 갑자기 할아버지가 돼서 그러니까. 예. 들어간 지 내려간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는 포기하려고 했어 막 이러잖아. 수십 년을 혼자 살았던 거야.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 생물학적으로 시간이 느리게 가고. 네. 근데 그분이 딱 그러는 거야. 블랙홀에 만약에 내가 들어갈 기회가 있다면 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느리게 갈 것이다. 그래서 거의 시간이 정지할 것이다. 실제로 너무 느리게 가니까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오메가 사피엔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오메가 사피엔님이 블랙홀로 딱 가는 순간 시간이 정지해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는 거야. 지구에서 쟤 뭐 하는 거 안 들어가고 이미 들어갔는데 시간이 멈추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뒷모습인 채로 멈춰 있습니다. 답답하겠는데 그러면? 쓸쓸한데? 우리는. 쓸쓸한데? 근데 반대로 오메가 사피엔의 입장에서는 들어간 거죠. 그럼 잘 어떻게 살고 됩니까? 있는. 그분 얘기가 나는 그런 블랙홀에 들어 시간이 거의 정지할 거다. 그러면 그때 내가 우주를 관측하면 이 우주의 시간은 무한하게 빠르게 흐를 것이다. 왜냐? 내 시간이 정지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마도 나는 우주의 종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와.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소름이 돋은 게 이 정도 생각은 해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과학자기 때문에 내가 죽고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뭘 관측할까를 고민하는 거야. 야, 그래서 착한데? 시간이 멈추니까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의 시간이 무한하게 빨라질 것이고 나는 결국 우주의 종말을 관측할 수 있다. 이야, 아름다운데 진짜. 멋있죠. 멋있다. 그래서 이런 블랙홀로 들어가면 우리는 우주의 끝을 볼 수도 있어요. 연장선으로 넘어가시죠 슬슬. 예. 예. 저는 그 최근에 그 핵 관련 과학자들이 대거 실종이 되고 미국에서 왜? 10명이 사라졌더라고요. 관측 너가 직접 한 거야? 아니. 그 미국에서 좋은 시도예요. 너가 직접 관측했어? 아니. 실종이 되는 걸 관측했어? 근데 이게 검은 차에 실리는 걸 봤어? 어디서 그 검은 차 번호판은 네. 어떻게? 번호는 그러니까 나사 관련 미국 핵 우주 과학자 일단 실종 사망. 이거 궤도도 지켜야 되는데? 네. 잠깐만요. 이걸 봐야 돼. 이걸 봐야 돼요. 지금 볼게요. 지금 일단 요것만 볼게요. 제가 내용을 모릅니다. 현장장에서 보도록 지금 네. 이 페이스. SPNS 정렬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네, 1번